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경제론 탄력성. 자, 오늘 93쪽이네요. 93페이지. 93쪽. 탄력성. 그죠? 탄력성은 어떤 경제 변수가 원인 변수가 있으면 결과 변수가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 하는 탄력성, 그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또는 그림으로 말로 탄력성 측정. 자,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가격 탄력성 이걸 해봤습니다. 가격 탄력성.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기할 때 우리 분수하시죠. 나누어서 이 나누기. 아래가 분모, 위에가 분자 이렇게 되죠. 분자. 아래 분모, 위에 분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격 탄력성이다 하는 말은 분모의 가격 변화율, 가격이 저희들 프라이스에서도 프라이스,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1%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가령 가격이 1% 증가하면 수요량은 수요법칙에 따라서 감소하죠. 몇 퍼센트 감소했는가?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2% 감소하면 2배죠, 2배. 2 이렇게 할 수 있고,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수요 감소량이 0.5%만 감소했으면 반토막 되겠죠. 그건 1보다 적고, 가격이 1%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1% 감소하면 똑같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학습했지만 1보다 클 수 있고 탄력적, 1하고 같을 수 있고 단위 탄력적, 1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수업했습니다. 간단한 복습. 자, 오늘 이제 소득 탄력성 나오죠. 자, 소득 탄력성 분 나눠서. 자, 분모가 원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의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몇 배 반응하는가, 이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 그 다음, 자, 교차 탄력성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에 따른 Y제의 수요량이 몇 배 반응하느냐, 이 교차. X제, Y제. 시장 간 교차. X가 아파트인데 Y는 빌라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를 못 사고 빌라를 사겠죠. 그 반응도가 얼마나 시장에서 크로스 건너오는가 크기를 측정해 보는 거겠죠. 아주 중요합니다만. 자, 이 세 개. 저희들이 이제 세 개 이걸 공부를 한다. 근데 이게 나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렵지. 곱하기도 어렵던데 나누기가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만, 책같이 단순한 게 없습니다. 세상 천지 알고 보면 책같이 심플한 게 없다. 특히 수험서. 현실 경제상은 애측 부르지만 동시다발로 여기 있는 요인 말고도 이자 1%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자율 1% 증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전국 평균으로 2% 감소합니다. 뭐 이런 탄력적이다 하는 이런 변수도 있고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지, 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시험 출제하기도 하고 또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세 개 다 묶으면 이게 덩치가 크죠. 현실은 세 개가 아니라 30개, 300개, 3만 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애측 불허, 이론 경제는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하다. 어렵게 써놨지만 단순한 게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사고방식도 심플, 단순화시키기 바란다. 그게 학습의 빠른 정리하고 학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소득 탄력성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소득 탄력성. 소득이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20% 증가한다면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항상 마켓을 전제로 한다. 마켓. 저희들은 제가 학교로는 전체는 이 투자자와
그 다음에 마켓, 시장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요거는 투자 가치 분석. 이 세 개 그림으로 단순화된다 그랬죠. 지금은 아직도 바로 시장판, 마켓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체 소득순위 10% 증가하니까, 이 시장에서 10% 증가하니까 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20% 증가합니다. 돈 많이 벌면 더 사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정상이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이 같으면 수학에서는 플러스,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놈을 보고 이제 정상제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정상이다, 정상이다. 딱 정상 별표 두시고. 근데 달동네 사시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달동네 주거 내려오겠죠. 팔고 내려옵니다. 화살표가 반대는 반대. 달동네 사시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돈 많이 버시면 달동네 내려와서 일반 정상제를 수요하게 되겠죠. 반대로 가니까 0보다 적습니다. 다른 방향, 뭐 반비례, 반대 방향, 어마어마한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거 뭐란다? 이거는 비정상 열등제. 자,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열등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등제. 정상제,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다른 용어는 거의 시험 안 나오니까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게 측정치가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20% 증가하면 몇 배 반응했습니까? 소득 수준이 20% 증가했을 때 부모, 엄마가 10마디 했을 때 딸내미, 자녀가 20마디 하면 엄마 한마디 할 때 평균 딸내미 반응도는 몇 배? 그렇죠. 두 배. 그래서 2다 이렇게 하죠. 모든 숫자는 태어난 생모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고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3이라 하더라도 3도 원래 1분의 3 이렇게 되죠. 1분의 3이 3이지 3. 고마 3개를 한 사람이 나눠 먹으면 자기 혼자 다 먹으면 되지. 3개. 그래서 숫자는 옆에 모든 숫자가 기댈 언덕이 있다. 3 곱하기 1은 3이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잘 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모가, 분모가 1.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0 나누기 10 하면 이게 얼마죠? 이거 약분 이렇게 한다, 약분. 요건. 감자 30개를 10명이 나누면 3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나. 약분하면 한 사람당 3개입니다. 같은 거죠. 숫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모는 1만 살아남습니다. 생모, 한 사람당 자녀, 산출, 몇 명이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자, 다시 한번. 소득,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이 많겠죠. 제가 마켓은 전 세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무한대 존재합니다. 이랬습니다. 무한대. 뭐 아파트 시장만 하더라도 그렇고 기타 다른 부동산 마찬가지겠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득 수준이 10%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20% 증가한다. 그럼 분명히 2배죠, 2배. 2 이렇게 쓰면 돼. 2. 소득, 이걸 보고 이제 말로 읽을 때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도다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여기는 수요는 여자다 남자다, 여자 탄력도 구하는 게 우하향 수요, 여자 탄력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예 생략해버리고 다 공통 부분이니까 생략해버리고 소득 탄력성 이렇게 부르면 돼요.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토 탄력성 단순하게.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걸 찾으세요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10% 증가될 때 수요가 20% 증가하면 2배 반응, 소득 탄력도는 이다 이렇게도 출제하지만 뭐 이렇게 괄호해서 자, 소득 탄력도가 2일 때 소득 수준이 10%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몇 프로 증가합니까? 찾으세요.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죠. 그럼 2배니까 이거 나누기.
나누기를 반대로 가면 곱하기 합니까? 곱하기. 자, 2 곱하기 10% 증가. 20%지, 20%. 그래서 바로 20% 아파트 수요가 상승합니다. 여기 답이겠죠. 또, 요놈을 구하세요.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개 주어 있고, 요놈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식에서 빠른 속도로 구하는, 기법으로 20% 나누기 2 하면 10%입니까? 10% 소득 수준이 정됐습니다. 이렇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산 기법상 분모를 찰 때는 분자 나누기 결과치 20% 나누기 2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나중에 계산식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공식은 단 한 개도 암기할 필요 없이 학교론 전체에서 단 한 개도 암기할 필요 없이 제가 20초, 30초, 40초 만에 계산식을 다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난주 우리 한 학생이 상담하면서 제보고 하는 말이 그 야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매가 아니고 아주 정통한 돈 흐름에 대한 걸 깨지시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지. 그걸 공식을 외워서 거꾸로 해설에 풀어나 있는 공식을 거꾸로 외워서 거꾸로 집어넣는. 그래서 실제 공식을 암기하기도 힘들지만 암기했더라도 공식 한 2개 정해버리면 시간 초과돼서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전국에 그냥 찍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야매가 아닙니다. 가장 정통한 거지. 공식 암기하는 것이 그게 야매이고 잘못된 거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매가 아니고 정통한 겁니다. 최초로 이제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계산 공식을 하나도 안 외우고 공식 안 외워야 금방 풀려요. 금방 풀립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계산식 하나 중에서 이런 경우는 바로 분모 구하세요 하면 분자 나누기 2 하면 10% 이렇게 되죠. 여기 하나 빠른 기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 6개를 둘이가 나눠보면 몇 개씩 묻는다? 3개씩. 그렇죠? 두 사람이 나누면 고구마 6개를 이건 나누기 수학에서 나누기죠. 나누기 6개 나누기 2인 하면 1인당 3개씩. 분모는 항상 1이니까 1인당 3개씩 가져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여기서 분자가 없으면 분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 이건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입니다. 3, 2는 6 여기가 6개겠죠. 고구마 6개 이렇게 찾아야 되죠. 왜냐면 이게 분칸 이게 나누기니까 분칸 이게 나누기가 분모 분자 이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다.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죠. 6 나누기 2 해야 3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분모를 모른대. 분모. 자, 분모를 구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분모를 구하세요. 6 나누기 3 하면 2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식이라고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법으로서 익혀 놓으시면 빠른 속도 분모를 찾을 수 있다. 내 분모 빨리 찾아야 되겠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익혀 놓으시고. 그래서 20% 나누기 2 하면 10%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답이지. 자,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걸 찾습니다.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명품이 많다, 짝퉁이 많다. 그렇죠. 짝퉁이 많겠죠. 자, 우리가 정상품은 명품이다, 짝퉁이다. 네, 명품, 짝퉁은 열등제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서민층에서는 짝퉁도 정상제 기능이 됩니다. 돈이 조금 호주머니 돈이 차면 짝퉁을 사고 돈 아주 많이 벌면 명품을 사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중산층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명품이 정상품이고 짝퉁은 열등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중산층 수준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메이크 찾고 정상품 찾고 명품 찾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한대로 우리 이 열등제로서 사라진 재화가 아주 많습니다. 피자하고 우리 빈대떡, 개떡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정상제이다? 네, 피자가 살아남았죠. 정상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피자를 먹더라 이 말이죠. 소득 수준이 낮을 때 옛날 빈대떡, 개떡 많이 즐겼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상제, 일등제 이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종교 활동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조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많이 찾죠. 그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여가 활동이 정상제고 종교 활동은 약간의 열등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화 서비스라든지 각종 판단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도 어렵죠. 벌써 숫자가 어렵게 보이죠. X, Y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PQ도 어려운데 X, Y까지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살 것이냐 빌라를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험에서 아파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분 나눠서 아파트 가격 변화율 빌라 수량 이거는 Y 이제 Q는 수량이죠. 수량 P는 가격이고 자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산다 빌라를 산다 그렇죠. 빌라 사죠. 아파트 적게 사고 아파트를 적게 사고 이 사이에 X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하는 게 숨어 있고 Y제 수요량을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죠. Y제 수요량을 증가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를 적게 사고 X제를 적게 사고 대신 Y 빌라 다른 제와 빌라를 더 많이 사더라. 이때 아파트와 빌라 X제와 Y제 관계는 서로 대체 관계다. 자, 같은 방향은 수학적으로 손잡고 같은 방향 플러스 같이 갑니다. 이걸 보고 이제 대체제로 가죠. 대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온다. 대체란 말이 대신 아파트 비싸니까 아파트 안 사고 대체 빌라 Y제를 더 샀다. 이런 관계. 우리 현실적 선택 문제에서 이런 게 워낙 많습니다. 돈 많은 가지고 시장 가서 과일 사러 갔습니다. 과일 사러 갔더니 사과값이 너무 비싸요. 사과값이 비싸면 사과를 적게 사고 대신 귤, 배 다른 걸 더 사죠. 이때 사과와 귤, 사과와 배 관계는 대체 관계다 이렇게 부르죠. 대체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체제. 그런데 토지하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관계는 이거 토지 건물은 따로 있어 좋습니까? 같이 있을 때 좋습니까? 같이 있을 때 가치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같이 있어 좋은 걸 보고 보완제를 합니다. 보완제.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이 보완제죠. 보완제. 우리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는 보완관계다 대치관계다 같이 있을 때 좋습니까? 따로 있을 때 좋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는 함께 있을 때 음양 좋죠. 그래서 보완제기입니다. 보완제. 우리 흔히 뭐 천지인 할 때 땅은 남자다 여자다 여자 하늘은 남자다 그 사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건물은 남자 그 다음 토지는 여자 이렇게 간단히 비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땅 가격이 X제 땅 가격이 비싸면 땅을 못 사죠. 땅을 못 샀습니다. 땅을 사질 못합니다. 땅을 못 사면 전원주택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전원주택 건축이 안 되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토지를 사질 못하므로 전원주택 수요가 감소해버립니다. 감소. 자, 다시 한번
내가 상가를 한 건축하고 싶다. 근데 땅을 사야 상가 개발, 건축할 때 토지 값이 상승합니다. 그럼 땅을 못 사니까 상가 건축도 못 하죠. 자, 이 화살표가 반대. 반대는 0보다 적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자, 우리 시험 용도는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두 개 시험 나오면 주로 다음 중 골라라 하면 이놈이 맞는 거예요. 대체제. 아직까지는 순상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대체제가 워낙 중요하다. 자, 이렇게 쓰면 약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옆으로 한다 이래보면 이렇게도 시험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여러 문제 출제합니다. 사실은. 자, X제 가격이 비싸면 금방 봤듯이 X제 수요량을 감소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이건 무슨 법칙? 비싸면 적게 산다. 사는 사람 법칙, 수요 법칙, 여자 법칙, 음의 법칙. 화살표 반대니까 음의 법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수요 공부는 어떻게 될까? 대체제 또는 보완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출제하게 하는데요. 자, 대체제가 제일 많이 출제하죠. 대체제 정답도 거의 대체제입니다. 자, 대체 이제 Y제 보세요. Y제. X제를 안 사고 아파트를 사지 않고 빌라를 더 많이 사는 관계. 아파트 비싸니까 아파트 안 사고 대신 빌라를 샀죠. 대체. 그럼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 빌라의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빌라 수요 증가 상승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관계가 우리 시험에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많아요. 실제 많아요. 자, 지난주 수업할 때 요건 우리가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 자, 보시면 비싸면 적게 산다, 싸면 많이 산다. 이렇게 동일한 수요곡선의 점의 이동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건 수요 공급에서 빌라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빌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또 파생적으로 정리하시면 지금은 약간 어려워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단순하게만 일단 하시고 우리 입문 과정이니까 나중에 깊이 마무리 정리할 때 한 방에 다 끝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적게 사고 맞죠? 수요법칙. 만약에 아파트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수요법칙 예외를 하죠. 예외. 그런데 이 속에도 실제 숨어있는 가정이 있어.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고 아파트 가격만 높다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대체제인 빌라는 Y가 빌라를 합시다. X가 아파트, Y는 빌라라면 대체관계에 있는 대신 투자할 수 있는 관계인 빌라는 수요가 증가하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아파트값이 비싸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Y 수요가 증가합니다. Y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값이 뜨는 거죠. 이렇게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값이 비싸면 소고기를 적게 사 먹고 대체 육식을 함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 닭 수요가 증가하면 닭값이 올라간다. 돼지고기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주시면 대체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략하고 출제하기도 하고, 자, 이걸 생략하면 소유값이 비싸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더라. 돼지고기 많이 사 먹으니까 돼지고기 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고, 또 이놈 두 놈을 또 생략하고, 징검다리 두 개를 생략하고 바로 소유값이 비싸니까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바로 연결돼요. 대체. 보완제는 반대겠죠. 화살표가 반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는 땅값이고 Y는 전원주택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땅값이 비싸면 땅을 적게 사고 그래서 보완관계에 있는 전원주택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자, 여기까지는 요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지워지버리고 보완관계,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 반대로 화살표 움직인다는 공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대체 관계. 자, 이 정도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보시면 XJ, YJ 관계에서 XYJ 관계는 XJ 가격 변화분에 바로 다른 재와 YJ 몇 프로 변화했을까? 여기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빌라 수요가 20% 증가한다면 이 교차 갈도가 10%인데 2배 반응했으니까 2가 되죠. 2배. 교차 탄력도 2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서술형을 주로 많이 출제하기도 하고 이런 계산형으로도 살짝 어려울 때 출제를 합니다. 자,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우리 시험 거의 이 중에서 매년 나옵니다. 계산형도 나오고 또 서술형, 그림형 다 나오죠. 그 셋 중에 여러 문제 충북해서 출제합니다. 지난 28회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93쪽에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앞에 말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정상제 별표 중립제 시험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냥 바로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면 돼요. 교차 탄력성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대체제 바로 별표하시고 대체제 별표. 뭐 홍차, 커피 뭐 이해는 도울 수 있지만 우리 시험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 시험은 부동산으로 나옵니다. 자, 넘기시가지고 Q 한번 볼까요? Q 문제 Q 문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느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대요. 가격. 그럼 가격 탈도겠죠. 보나마나. 오피스텔 가격이 4%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수요 가격 탈성이 2라면 탄력성이 분 이게 2배라면 여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가 얼마입니까? 단 오피스텔은 정상제이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이게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배 반응했다. 계산 안 해봐도 4%에 2배 반응한다. 엄마 4마디 할 때 딸내미가 2배 반응하면 몇 마디 한 거예요? 8마디겠지, 8마디.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지만 8% 감소합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4% 증가하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8% 감소. 그죠? 8% 감소. 8% 감소. 2배 반응. 자, 수학으로 계산해 볼까요? 이 분은 나누기라 했으니까 나누기를 반대로 가면 곱하기지. 2배 곱하기 4% 그럼 2, 4, 8%인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반대니까 이건 8% 감소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뭐 무엇이 괄호되어 있더라도 다 마찬가지라. 자, 이걸 모르면 나눠보면 되겠죠. 8% 나누기 2 하면 바로 4% 이렇게. 이걸 모르면 당연히 2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이 셋 중에 하나 찾으세요.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별거 없다. 아시는 분 같으면 이거 금방 몇 초 만에 찾아요? 10초까지 갈 것도 없지. 5초 만에 답이 나와요. 5초 만에. 계산형은 잠깐 정답 빠르고 정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시면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그 다음에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 관계. 관계는 관련제 대체 관계냐 보완관계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겠죠.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한대. 5% 상승하니까 A지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자기 자신과 같은 보완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A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B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버리죠. 증가. 이게 대체제입니까? 대체제.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아파트 대신 빌라를 더 삽니다. 이렇게 대신 사는 대체관계. 그래서 당연히
A와 B. A 이제 수요가 상승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B 이제 수요액이 증가한다. 대체관계죠, 대체관계. C 이제는 반대니까 보완제겠지, 보완제. 보완제. 단, 이 교차 탄력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오피셜 가격이 5% 상승할 때, C 부동산 수요가 5% 감소했습니다. B는 10% 감소했습니다. 자, 10% 감소가 있지. 증가지. 예. 자, 오피셀 5% 상승하니까, A제 상승하니까, B제는 10% 증가했습니다. A제 비싸니까 A제 안 사고 B제 샀다 이 말이죠. 대신, 그 탄력도가, 교차 탄력도는 2로 책정이 되겠지, 2로. 그 다음에 A제 가격이 5% 상승하니까 C제는 수요가 몇 프로 감소? 5% 감소. 5% 감소. 자, 이건 탄력도가 1이죠, 1. 그런데 오피셜 값이 비싸니까 C제가 B제처럼 증가한 것이 아니고 내려왔으니까 보완제, 반대죠, 반대. 보완제, 탄력도는 1. 대체제, 탄력도는 2. 뭐 이거 물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관계, 보완관계, 화살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와 B 관계는 대체제이고 그 다음 A와 C 관계는 보완제이다. 자, 대체제, 보완제.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면 항상 우리 산업망상의 모든 투자 수단이 대체 투자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억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고 땅도 이 땅 저 땅 많습니다. 대체 투자할 토지도 워낙 많죠. 또 건물 살 것이냐, 상가 살 것이냐, 주택 살 것이냐,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살 거냐, 아파트 2집 살 것이냐, 제 집 살 것이냐, 또 주식을 살 것이냐, 파생사무 살 것이냐, 또는 내가 여행 소비할 것이냐, 은행에 넣어놓을 것이냐, 이 다 소비 투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한대 있죠, 무한대. 그런 대체 투자 소비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체자란 말이 우리 시험 가장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론이나 실무나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수요는 이 세 가지. 여자는 탄력적이니까 탄력도를 3개를 구했고 이제 남자 공급의 탄력성 봅시다. 자, 공급은 수요는 디맨드를 했고 공급은 스플라이 S를 했죠. 자, 공급의 탄력성. 공급은 남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가격 탄력성 이런만 하나 구해주면 돼요. 가격 탄력성. 이건 뭐 탄력도를 굳이 구할 필요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로만 끝내면 되는데, 자, 공급의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원래는 이게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급 가격 탄력성,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건 바로 결론적인 그래프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수험도 그래프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 이걸 탄력도 구하락하는 계산형으로 뭐 출제도 수행해봤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출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공급 탄력성은 수직선이 있다. 수평선이 있습니다. 자, 수직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돌하루방 비바람 몰아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 수요 해봤죠. 수요에서도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면 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서 있으면 누워 있으면 자, 서 있는 공곡선과 누워 있는 공곡선 누가 곰이고 누가 늑대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 있는 곰 같은 남자 그리고 누워 있는 탄력적인 늑대 같은 남자. 결론은 시장에서 이 두 분을 잘 거느리시면 시장의 왕이 될 수 있다. 마켓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늑대. 자, 여기서 가격이 요만큼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공급자는 당연히 공급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죠. 늘리는데 곰은 조금만 늘어나지만 늑대는 훨씬 더
증가하죠. 그래서 이걸 덜 증가한다. 이걸 보고 더 증가한다. 이렇게 출제를 자주 하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곰은 적게 감소하지만 늑대는 탄력된 것은 많이 탄력된 말은 이 Q가 많이 바뀌는 게 민감하게 반응. Q가 많이 바뀌면 탄력적이죠.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점들 요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가입니다. 비쌉니다. 쌉니다. 우리 수요는 음이고 공급은 양입니다. 음양, 오행 알면 경제 이치가 거의 다 깨닫게 됩니다. 이거 나락구만 생각해도 되고요. 자, 이거 뭡니까? 우리 이 정상가. 요건 비싸고 적게 구매하고, 요거는 비싸고 많이 팔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다 하시죠. 마찬가지로. 일단 한쪽만 5개를 일단 봤습니다. 마찬가지 그걸 해석해내면 되는 거죠. 자, 공급의 가격 달성. 그런데 그 9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자, 경제론에서는 수직선은 가격이라 했고, 가격. P, 프라이스. 자, 수평선은 수량. Q, 퀀티티, 퀄리티, 질이 아니고, 질은 동질이라, 질이 똑같다고 가정해버리고요. 수량만 식별하기 쉬운 눈에 보이는 수량 차이만 있다라고 본 거죠. 자, 물리적 공급은 공곡선이 수직선. 물리, 자연. 자, 물리적 공급, 자연 공급. 자, 자연은 사람이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자연 자체 변화는 못 시키죠. 즉 수요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택지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 임지 농지 지역을 택지로 공급 증가 가능하죠. 이건 이제 경제적 공급을 한다. 경제적 공급. 경제적으로는 인문적 사람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어도 자연 공급은 증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에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고 영속성에서 감소하지 못하고 부동성에 따라서 일본 땅, 중국 땅 가져오지도 못하고 우리 땅을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개별성에 따라서 온유한 이렇게 부영계 이렇게 설명했죠 전에.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그걸 물리, 자연적 토지, 자연의 성물, 토지의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은기 씨가 균형은 전번에 공부를 하셨고, 자, 98페이지 갑시다. 98쪽. 탄력성 가지고 다시 98페이지 가시가 그래프 확인해 볼까요? 자, 98페이지. 수요 곡선이 비탄력, 탄력. 누워있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그랬죠. 서있는 수요 곡선이 비탄력이고 누워있는 수요 곡선이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공급곡선 있습니다. 자, 공급곡선.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따님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또는 부인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반응도를 측정하는 거죠. 반응도 거의 탄력성 관계니까. 그래서 한 남자와 두 여자. 당연히 탄력적인 수요곡선은 민감하게 더 많이 바뀌죠. 비탄력적 적게 반응합니다. 이걸 더 많이 균형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균형. 요건 덜 균형이 적게
균형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28일도 출제를 했고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왜 될까? 남편이 갑니다. 나갑니다. 공 같은 여자는 덜 움직이겠죠. 탈진인 사람은 어디 가시냐고 마중하고 그러겠죠. 더 많이 새로운 균형 감소합니다. 비탄력적은 적게 덜 감소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그래서요, 그 그림 보시면 우리 98페이지 수요 증가 시, 그 2번 가운데 밑에 있는 공급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표. 자, 기억에 공급이 증가할 경우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내리고 거래량은 덜 증가한다. 자, 이 덜은 제가 Q 비탄력적일수록 다 균형량은 양은 덜 움직이죠. 덜. 근데 가격은 이게 가격은 또 반대입니다. 가격은 반대. 가격은 탄력적이면 덜,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폭락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폭등하지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 이 수학적 표기에서도 다 증명이 됐었는데요. 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탄력도죠. 분자가 크게 바뀌면 탄력적이지. 이렇게. 분모는 적게 바뀌면 탄력적입니다. 분모는 적을수록 큰 숫자가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어느 게 피자 2분의 1쪽, 3분의 1쪽, 4분의 1쪽 어느 게 먹을 게 제일 많다? 그렇죠. 2분의 1쪽 제일 크죠. 그래서 분모는 2, 3, 4 클수록 먹을 게 적잖아요. 전체. 그래서 반비례한다. 분모는 클수록 전체 숫자가 적어져 버리죠. 먹을 게 작아져요. 2분의 1쪽보다 4분의 1쪽이 먹을 게 훨씬 적어지죠. 그래서 분모는 클수록 적은 겁니다. 적은 숫자가 나오지. 분자는 2분의 1하고 2분의 2하고 2분의 3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제일 크다? 피자의 2분의 1쪽, 2분의 1쪽에 2개, 1개, 2분의 1쪽에 3개, 하나 반. 이게 먹을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분자는 1, 2, 3 클수록 전체 숫자가 큰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클수록 크게 바뀌고 분모는 반대로 작게 바뀔수록 4보다는 3, 3보다는 2 적을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확인. 비탄력, 탄력. 그래서 공급이 감소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덜 움직이고 수량은 가격은 더 많이 폭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점 수량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가격은 덜 상승한다. 덜 이렇게 해서 시험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 혹시 안 되시면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간단하다. 아주 간단한 거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반대로 공급이 서 있는 곰. 두 남자와 한 여자. 자, 두 남자와 한 여자. 자, 어떤 남자가 곰이고 어떤 남자가 늑대다. 그렇죠. 바로 비탄력적 곰이고 탄력적 이 늑대이다. 이렇게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으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분수, 분모, 분자, 탄력성, 수학적 표기만 가지고도 그대로 바로 찍으셔도 되고. 탄력적이면 새로운 균형은 많이 더 증가하게 되고 비탄력적일 때는 덜 증가하겠죠. 탄력적이니까 당연히 더 움직이죠. 가격은 반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덜 상승,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더 상승 이렇게 하면 되죠. 반대다. 당연히 가격은 분모고 수량은 분자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림학에서는 바로 눈에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 탄력적인 아들은 엄마 어디 가냐고 이렇게 더 많은 반응을 하고 그래서 영향이 많이 줄 텐데 공 같은 남편은 탄핵 와요? 가격은 반대. 탄력적이면 비탄력. 수요가 감소했죠? 새로운 균형. 여기 있네, 여기. 여기네. 제가 금방 선을 잘못 긋습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점. 우리 말씀드린 이 5개. 이걸 알면 되니까 새로운 균형점. 자, 새로운 균형점은 당연히 비탄력적이면 덜 감소하고 탄력적이면 더 많이 감소하죠. 이렇게. 가격은 반대다. 탄력적이면 덜 하락, 비탄력적이면 더 많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림으로도 확인, 수학적으로도 증명. 자, 오른쪽에 Q.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보통 상순으로 이렇게 출제합니다만은 상이든 중이든 하든 다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Q. 아파트 시장에 봐요. 아파트가 대표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나오죠. 아파트 시장 바로 나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보다 딱 표시해 놓으시고 X 틀린 것 우하향 수요, 우상량, 공급 곡선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하향 수요, 우상량 공급, 일반적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성립하는 곡선이다 이 말이겠지. 여자 법칙, 남자 법칙. 자, 1번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 감소한대. 공급 남자는 가만히 있어요. 수요가 감소한대. 수요가. 여자가 질 빠져나간대요. 수요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 자, 이 아파트 수요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게 새로운 균형이니까 이걸 읽어내면 되죠. 읽어내면 그대로 읽어내면 된다. 자, 가격, 수량 척 읽어내면 되지. 가격은 하락했죠. 하락. 이게 답인데 당장 틀렸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죠. PQ 움직임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답. 나머지 다 맞겠지. 자,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수요 공급 이런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그걸 추가로 이제 연습해 봤습니다. 연습. 우리 시험 수준은 그렇게 대단히 깊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대단히 깊은 것은 우리 국내 시험 중에서 공인회계사 경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것도 한 5년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그 어려운 게 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국내 책에 있는 올바로 쓰는 책 같으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죠. 우리 공인회계사 시험은 경작에서 5, 6명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거다. 이렇게 전부 다 중하로 단순화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쉬시고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들어가겠습니다.